자서전 쓰기 오늘 몇 번째 시간이죠?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 카톡방에다가 올린 거 좀 보셨죠? 네. 네. 요번에 제가 군대 얘기를 좀 썼는데, 그거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잘 쓰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네. 우리가 이 군대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그 자체가 국가가 있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게 지킬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고생이라는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죽어서라도 나라를 지켰으면 우리는 그걸 보람으로 삼는 거죠. 모르는 여성분들은 이제 막 욕하고 뭐 군대가 인권이 어쩌니 하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관점과 옛날에 그때 그 상황에서 하면 좀 다르긴 다른데 하여튼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님께서 정말 우리 세계적인 작가 훌륭하신 선생님께서 그런 좋은 말을 결론으로 써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좀 훌륭하신 선생님 밑에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군대 생활한 게 87년부터 89년도까지였는데 여기 지금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먼저 경험을 하셨잖아요. 저희 형도 군대 갔다 와서 그 군대 갔다 온 얘기 많이 들었고 그런데 저보다 더 엄격하게 혹독하게 훈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쓴 글에서는 이제 구타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저도 상당히 그 군기 센 데서 근무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저보다 더 심하게 배고팠죠 그때. 군대는 배도 고프고. 군대는 군기가 약한 데서 빠져나오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니까. 군기라는 게 참 무서운 말인데 지금은 그걸 안 한다더라고요. 지금은 안 그렇죠. 안 때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각 나라 군대가 다 됐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맞으면서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좀 아쉽죠. 좀 군기를 잡아줘야 될 텐데 너무 느슨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근래 썼던 글 중에서는 좀 괜찮았던 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 길이도 좀 길게 썼고 보통은 앞뒤 한 페이지 정도 쓰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4페이지에 걸쳐서 쓴 거라서 좀 저로서도 괜찮았습니다. 그 쓸거리가 없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군대 얘기 하나만 써도 한 꼭지는 쓸 수 있잖아요. 한 꼭지 최소한도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이제 시작이 안 돼가지고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만만한 거, 내가 잘 쓸만한 거부터 시작하시면은 물꼬가 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내가 뭘 써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여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서전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글쓰기 실전 연습하기. 이거는 이제 글쓰기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일 쉽고 쉬운 방법이 뭘까 생각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습도 있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가 쓴 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뭘 담아야 될지를 잘 몰라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소소한 일상이나 가치관, 사상, 인생관 이런 거를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거리, 우리가 글감으로 삼을 만한 게 뭔가 이거를 많이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쉽게 접근하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잘 못하는 건데 쉽게
그냥 일기 쓰듯이 하시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단선이 있어야 되겠죠. 글감만 잘 찾아내면 일기 쓰듯이 그냥 쭉쭉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잘 썼다 못 썼다 이거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작가가 아니잖아요. 작가가 아닌데 뭐 수준 높은 글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글쓰기 실력 그걸 반영해서 충분히 요 정도는 내가 쓸 수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국가적 사건, 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나인 스토리. 연대표 작성하기가 요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고난 극복 스토리, 자녀나 이웃에게 하고 싶은 말,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괜찮은 내용은 고난 극복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셨는데 거기는 뭐 아주 기쁜 일, 슬픈 일, 그 다음에 행복했던 일, 괴로웠던 일 많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는 전체 인생인데 그 중에서 내가 글로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뭘까? 그거를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독자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그 글을 읽는 사람한테 감동을 줄까요? 제가 쓴 군대 이야기는 감동이 있었나요? 감동은 있어요. 네, 어떤 감동인가요? 군대가 너무 심했다. 네, 이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독자가 느끼는 바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내가 이런 메시지는 꼭 전달해 주고 싶다 하는 것들을 글로 녹여내서 쓰면 좋겠다는 건데 항상 행복했다, 좋았다 그 말만 쓴다고 해서 그 자서전이 좋은 책이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 뭐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을 감상할 때 감동받는 포인트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딛고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이야기 그런 데다가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내 행복했다. 그러면 그것도 별로 재미없어요. 항상 행복할 수는 없지만 뭐 그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고 이상형이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현실이고 또 고통받은 일도 많단 말이에요. 고난, 고통. 근데 사실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맨날 행복하고 더없이 즐겁고 그렇다. 그건 뭐 천국의 모습인데 여기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세상살이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경쟁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갈등도 빚어야 되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가장 좋은 스토리 주제는 뭐냐면 고난을 내가 극복했다.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고난을 이렇게 극복했다 하는 내용을 쓰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이 감동하겠죠. 아, 저 사람이 저 정도로 고생하고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용기를 내서 극복했구나. 아,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제 박수를 쳐주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저도 군대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쭉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군대 생활이 허튼 세월을 보낸 건 아니었다. 내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바가 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으니까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제가 두들겨 맞지 않고 매일 행복하게 말년병장처럼 띵까띵까 하면서 군대 생활하다가 마쳤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써봐야 별로 감동은 없을 거예요. 그거 누가 감동하겠어요? 하지만 극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도
참아냈고 또 그 결과 지금의 내가 됐다. 이런 얘기를 쓰면은 쓰는 사람한테도 좋고 그걸 읽는 사람들도 감동하고 다 좋은 거죠. 그래서 독자들에게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써보자, 발굴해보자. 예, 그것이 가장 좋은 글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여기다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르신이 한 분이 앉아 계시고 청소년 학생들이 둘러 있잖아요. 그 저서전 쓰기 강좌인데 이거는 어르신이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를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 학생들이 만약에 어르신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취재, 그야말로 뭐 취재죠. 취재를 해서 기사 형식으로 쓴다든지 뭐 재밌는 형식으로 수필 형식으로 쓴다든지 해서 글을 적는다. 그러면 윈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한테도 좋고 이 학생들한테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제 쫄망쫄망한 애들이 와가지고 어르신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기특하지 않겠어요? 그죠? 또 적적하고 이야기 상대도 없는데 애들이 와서 이제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인생 살아온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좀 뿌듯하고 그런 느낌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생전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건데 어쨌든 내가 살아보지 않은 어르신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해도 하고 감동도 하고 그걸 또 글로 옮기고, 글로 옮긴다는 것도 공부 아닙니까? 글쓰기 공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쓰기 공부도 되고 세대 간의 갈등,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도 약간씩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세대 공감 프로젝트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대피라는 연습, 대피라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 학생들이 이제 어르신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글 쓰고 인터뷰하고 하는 그 장면을 지금 찍어 놓은 겁니다. 여기 어르신이 한 분 계시고 복지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죠? 아니 여기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이 다 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가 고양시 문촌7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곳인데 오래전에 했었어요. 지금이 아니고 2012년이네요. 2012년. 10년 전. 예, 그때 저걸 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념 촬영한 겁니다. 자, 글쓰기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학교에서 글쓰기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국어 시간에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뭐 문법이나 공부했지 글쓰기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 서툴고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낮은 단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개발했어요.